나이 탓이 아닙니다.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시니어 신장 질환과 호르몬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김철수 교수입니다. 이런 더운 여름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만큼 반가운 음식도 없죠.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혹시 최근에 기억이 자꾸 헷갈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있으셨나요? 저희 병원에 오신 71세 이영희님은 매일 콩국수를 드시다가 심한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이영희님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서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깊어 보이셨고 평소 또렷하셨을 목소리도 힘이 없으셨거든요. 보호자로 오신 딸분이 계속 어머니 손을 잡고 계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콩섭취 조절법을 실천하신 지 6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6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콩국수 때문에 응급실 간 75세 최영식님, 목소리도 힘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거든요. 이영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이제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그때 딸분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정말 고마워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콩국수 재료들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의 진실은 물론 병원 갈 일 확실히 줄이실 겁니다. 이미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콩을 자주 드시는 가족분들께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잠깐만 손 멈추고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는데 갑자기요? 뭘 하려고 했었지? 분명히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즐겨보시던 드라마 보다가도 재미가 없어서 채널을 돌리게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게 보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과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라니까요. 혀끝에 맴돌기만 하고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더 심해지면 이런 일도 생깁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체념하게 되시는 거죠. 밤에는 또 어떠세요?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에 깨곤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짜증만 나는 거죠.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맛이 없어서 대충 때우게 되고요.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귀찮아서 집에만 있고 싶으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 새벽 2시쯤에 저희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오신 75세 최영식님 이야기입니다. 최영식님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건강식품도 빼먹지 않고 챙겨 드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죠. 여름이 되면서 원인은 고칼륨 혈증과 심장 부정맥 더 신경을 쓰셨어요. 특히 콩국수를 거의 매일 한 그릇씩 드셨는데 콩이 몸에 좋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이면 그날 건강 관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평상시처럼 잠에서 깨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숨이 차면서 손발이 저려오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잠깐 어지러운가 보다 하고 침대에 다시 앉으셨대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어지러움도 가라앉지 않고 말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부인분이 깜짝 놀라서 119를 부르셨죠. 그때 부인분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시던지 전화를 받은 119 상황실에서도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렸을 정도였어요.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최영식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피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손도 덜덜 떨리시고 눈동자도 초점이 흔들리고 계셨어요.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칼륨 혈증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심장 부정맥까지 생긴 상태였거든요. 자칫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뒤에서 해요. 아들이 두 손을 모으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버지가 콩국수 때문에 응급실에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니까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최영식 님도 정말 당황하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시자마자 계속 제 손을 콩,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잡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몸에 해로운 건 절대 안 먹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그때 최영식 님 눈빛에서 정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다행히 저희가 즉시 치료에 들어갔어요. 칼륨 수치를 정상으로 낮추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콩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최영식님은 어떠실까요? 완전히 회복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콩국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적당량 드시면서 다른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외래로 오셨을 때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안전하게 건강 관리하는 법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하셔야겠죠? 최영식님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콩국수를 드신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고 어지러우시면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119를 부르기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언제 콩국수를 드셨는지, 양은 얼마나 드셨는지,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셨는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약 봉지를 챙겨 두시고요. 가족분들이 알아야 할 응급 신호도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억력 회복한 박순자님. 이야기 식은땀을 흘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이 저릿저릿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가슴을 움켜쥐면서 아프다고 하시거나 의식이 흐릿해지시면 1분 1초가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하시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68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인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박순자님은 콩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침에는 콩밥, 점심에는 콩국수, 저녁에는 두유까지 드시면서 하루 종일 콩이 들어간 음식을 빼놓지 않고 드셨죠. 주변에서 콩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더 열심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으셨대요. 건강해지는 것 같고 뿌듯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와도 함께 놀아주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이셨는데 점점 그런 게 귀찮아지시더라니까요.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었어요. 며느리랑 얘기하다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박순자님, 콩 섭취량을 한번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신에 두분 계란 흰자 등 푸른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해 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콩이 몸에 좋다는데 줄이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워낙 증상이 힘드셔서 제 말씀대로 실천해 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6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박순자님이 외래에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진료실 문을 여시자마자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거든요. 6주 전에는 어깨가 축늘 있으시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으셨는데 이번에는 활력 되찾은 이철민님 사례 등을 쭉 펴고 활기차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박순자님이 눈을 반짝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이 또렷하게 나와서 며느리가 깜짝 놀랄 정도라니까요. 목소리도 6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힘이 있고 또렷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밥맛도 돌아오고 손주들과 얘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가족분들도 정말 놀라셨대요. 며느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무표정하게 계시다가 우리가 뭘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시곤 하셨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웃음소리도 많아졌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분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눈가에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더라니까요.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가도 심심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놀아주신다고 좋아한대요. 지금 박순자님은 어떠실까요?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콩 섭취량은 적당히 조절하시면서 다양한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오셨을 때도 환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야 진짜 건강하게 사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남성분들의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67세 이철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철민님은 평생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회사 다닐 때도 항상 앞장서서 일하시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퇴직 후에도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면서 특히 콩국수를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부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영감이 요즘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시면서 TV만 보고 계세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챙겨주고 활발하셨는데 이제는 말 걸어도 귀찮아 하시고 짜증만 내요. 이철민 님도 약과 콩국수 충돌, 조심해야 할 조합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모든 게 귀찮아져요. 밤에도 자주 깨서 피곤하고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콩 섭취량을 조절하고 다른 단백질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8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와 있으셨거든요. 부인분도 옆에서 웃으시면서 이제야 우리 영감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69세 김명희님은 여름마다 손주들 오면 콩국수를 꼭 해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셔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대요. 70세 정재훈님은 평소에 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셨는데 여름철 콩국수와 약이 함께 작용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에 갑자기 어지러우시면서 주저앉으셨는데 옆에 계시던 부인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지금은 콩국수 드시는 날에는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시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오셨을 때 부인분과 손잡고 오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무섭기도 하지만 모두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서는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콩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여러분, 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적당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콩 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인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라니까요. 마치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콩이 몸에 좋으면서도 위험한 이유 남성분들한테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가짜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을 억눌러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하루 종일 의욕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점점 귀찮아지는 거죠. 부인한테도 짜증을 내게 되고 손주들이 와도 함께 놀아주기 싫어지고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밤에 자주 깨고 깊게 잠들지 못해서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콩과다 섭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걸쭉해져요. 마치 꿀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콩에 들어있는 칼륨이랑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장이 완전히 당황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힘든데 일이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차가운 콩국수를 급하게 드실 때예요. 갑자기 찬 음식이 들어가면 혈관이 움츠어들면서 혈압까지 확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검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콩국수를 매일 드신 분의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최영식 님이나 박순자님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양과 방법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들인데 정말 간단해요. 먼저 콩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드시는 콩의 양이 밥숟갈로 2스푼을 넘으면 안 됩니다. 30g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름철 섭취 팁과 콩국수 대체 식단, 이게 우리 몸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니까요. 콩국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매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드실 때도 면의 양을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여서 드세요.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느냐고요? 계란 흰자를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두부는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고요.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너무 차갑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콩국수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한 10분 정도 드셨다가 드세요. 그리고 간도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옆에 두고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사 얘긴데요. 만약에 신장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석 달에 1번씩은 꼭 병원에 가 보세요. 건강하신 분들도 6달에 1번 정도는 혈액검사랑 소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계란찜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조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화요일에는 아침에 두부젓,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 콩국수 한 그릇 이렇게 드시면 그 주의 콩수는 끝이에요. 수요일에는 아침에 계란 후라이, 점심에 등푸른 생선, 저녁에 두부김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럼 여름에 시원한 걸 못 먹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니어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여름 대체 메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이 냉국에 두부 한 모 넣어서 드세요. 시원하면서도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고 콩국수보다 훨씬 안전해요. 두 번째, 닭가슴살 샐러드에 얼음 동동 끼운 미역국 한 그릇. 정말 시원하면서도 영양 만점이거든요. 세 번째, 계란찜을 차갑게 식혀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콩국수 못지않게 시원하면서도 우리 몸에는 훨씬 2주, 4주, 8주 실천 변화 사례 안전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여름 메뉴라고 좋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대로 실천하면 언제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냐고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딱 2주 정도 지나면 느끼실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한결 가벼운 느낌이 드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예요. 이때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느끼실 거라니까요. 기억력이랑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거든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혀끝에 맴돌기만 하던 단어들이 술 나오시는 거죠. 표정도 한결 밝아져서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실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며느리가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예전처럼 또렷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6주에서 8가 지나면서부터예요. 이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전반적인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금세 잠이 들고 아침까지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하루 종일 활기찬 기분으로 지내실 수 있고요.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실 거예요. 손주들이 와도 예전처럼 함께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라니까요. 정말 감동적인 후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와도 귀찮기만 했는데 이제는 같이 놀아주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분 얼굴에 정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오늘의 핵심 정리와 실천 다짐,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활기차게 말입니다. 남편분이 말수가 늘었다고 좋아한다는 분도 계셨어요. 예전에는 TV만 보고 계셨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서 가족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더라니까요. 그분 부인께서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펑펑 우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콩은 분명히 약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도 이제 확실히 아시게 됐죠. 최영식님처럼 응급실까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박순자님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되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제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우리 몸에 맞게 먹는 시대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콩국수 섭취를 조절하시겠다는 분들 저와 약속해 보실까요? 댓글에 기억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저도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콩을 자주 드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여주세요. 자칫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건강한 여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